여러분은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프랑스 최고 항공사의 엘리트 승무원이었던 그녀는 아시아 노선을 최악 중에 최악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더럽고 시끄럽고 무례한 사람들 뿐이에요. 다시는 아시아 노선을 타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그 비행에서 그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나라가 진짜 존재한다고요? 무려 5년간 유럽의 하늘만 날았던 그녀가 단 하루 만에 사직서를 던져버리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랑스 소속 승무원 줄리엣입니다. 5년차 승무원이지만 아직도 매 비행마다 설렘이 가득한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파리 런던, 파리 로마 같은 유럽 노선을 전담하면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죠. 우아한 프랑스 승무원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매일 아침 메이크업에 1시간을 투자했고 승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시아 노선 담당 승무원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제가 아는 동료만 해도 5명이나 회사를 떠났어요. 줄리엣, 이번 주부터 베이징 노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스케줄 관리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왜 아시아 노선을?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들으니 할 말이 없더군요. 첫 베이징 노선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이륙 직후부터 기내 통로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져 있는데도 화장실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승객. 음료 서비스 시작. 30초 만에 언제 오느냐며 호출벨을 연신 누르는 승객들. 심지어 기내식 카트로 통로를 지나갈 때는 양옆에서 물건을 달라며 손을 뻗어 카트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죠. 저는 매 비행이 끝날 때마다 동료들과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 노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매 순간 벌어졌으니까요. 승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협박까지 했어요. 한 번은 기내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접시를 바닥에 던진 승객도 있었죠. 한 달 동안 베이징 노선을 다니면서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비행 전날이면 속이 뒤틀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차표를 내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우연히 귀에 들어온 대화가 있었어요. 베테랑 승무원들이 한국 노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노선, 중국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노선은 천국이야. 승객들도 예의 바르고 기내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어요. 아시아 노선이 천국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베이징 노선을 시작한 지 3개월. 저는 아시아 노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매 비행마다 새로운 사건 사고가 터졌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상하이행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륙 준비 중이라 지금은 화장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아니, 급한데 어떡하냐고요. 승객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안전 수칙을 설명해도 소용없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도 매번 전쟁이었어요. 메뉴 선택권이 없는 일반석인데도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라며 떼를 쓰는 승객, 옆자리 승객 것까지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심지어 기내식을 먹다 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승객의 식사가 없어지는 일까지 있었죠. 아, 제 기내식이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드시고 계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승무원이 안 가져다 줬어요. 거짓말을 하는 승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CCTV도 없는 기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사과하고 다른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면세품 판매 시간은 더 끔찍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나가면 마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장처럼 변했어요. 통로에서 서로 밀치며 카탈로그를 뺏어가는 모습은 일상이었죠. 한 번은 한정판 화장품을 두고 승객들끼리 실랑이가 벌어져서 기장님까지 나오는 소동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먼저 골랐어요. 아니요. 제가 먼저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면세품 판매 담당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끼리 농담처럼 차라리 파리 뉴욕 16시간 비행이 낫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화장실은 또 어떻고요. 비행이 끝날 때마다 청소업체 직원들이 저희에게 항의하듯 말했죠. 도대체 승객들이 화장실에서 뭘 하는 거예요? 바닥이 물바다고 휴지는 온통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꿈에서조차 호출 벨소리가 울리고
승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순식간에 4kg이나 빠졌고 스트레스성 위궤양까지 생겼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아시아 노선을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사직서를 내면 우리는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죠.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사표를 쓰려다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어느 날 스케줄 관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줄리엣, 이번 주 토요일 인천행 비행기 승무원 한 명이 급히 빠졌어. 대체 투입 가능해?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또 다른 아시아 노선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휴게실에서 들었던 한국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천행 비행 요청을 받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20년 차 베테랑 승무원 마리 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국 노선 처음이라며? 내가 좀 알려줄게. 중국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혀 달라. 내가 20년 동안 전 세계 노선을 다녀봤지만 한국 노선만큼 편한 곳은 없어. 마리 언니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한국 노선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비행이 끝난 후의 기내 사진이었는데 마치 새 비행기처럼 깨끗했죠.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12시간 비행이 끝난 직후야. 승객들이 자기 자리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거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마리 언니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장실도 한국인들은 집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사용해. 심지어 어떤 승객은 사용 후에 휴지로 변기 주변까지 닦고 나온다니까. 설마요. 기내식 서비스도 편해. 대부분 조용히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식사하고 다 먹으면 트레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돌려줘. 더 놀라운 건 기내 면세품 판매 이야기였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라며 마리 언니가 동영상까지 보여줬죠. 이거 지난주 파리 인천 노선 면세품 판매 시간이야. 승객들이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는 게 보이지? 정말이었어요. 영상 속 승객들은 가만히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출벨도 거의 안 울려. 정말 필요할 때만 누르거든. 한 번은 승객이 실수로 호출벨을 눌렀는데 미안하다고 3번이나 사과하더라니까. 마리 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한국 승객들은 영어를 잘 못해도 최대한 공손하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기내 안내방송을 할 때면 조용히 경청한다는 것. 심지어 비행이 끝나고 내릴 때 승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까지. 그리고 말이야, 인천공항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세계 최고의 공항이야. 승무원 라운지는 마치 5성급 호텔 같고 환승시설은 끝내주지. 그때 다른 베테랑 승무원 소피아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맞아. 나도 한국 노선만 타다가 다른 노선 가면 힘들어. 특히 인천공항의 정시성은 정말 대단해. 지연이 거의 없다니까? 두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이런 천국 같은 노선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줄리엣.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야.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문제 없어. 게다가 한국 음식도 맛있어. 특히 비빔밥. 두 선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 나라 자랑하듯 신이 나 보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드디어 파리 인천 노선 비행 당일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날 밤잠을 설쳤답니다. 베테랑 선배들의 말이 과장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 또 다른 실망을 맛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비행 브리핑 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른 아시아 노선과 달리 비행 전 승무원 브리핑에서 특별 주의사항이나 문제, 승객 대처법 같은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대신 한국 승객들의 특별한 선호도나 효율적인 서비스 방법 같은 긍정적인 내용만 다뤄졌죠. 탑승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승객들이 차례차례 정돈된 모습으로 탑승하는 모습이 마치 발레 공연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영어를 잘 못하는 승객들은 미리 준비한 번역기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승객은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시아 노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륙 준비 중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져 있는 동안 자리를 이탈하는 승객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모두가 차분히 앉아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였죠.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음료 서비스 시간에 승객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노선에서 흔히 보던 재촉이나 호출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답니다. 물 한 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정중한 부탁과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심지어 실수로 음료를 조금 흘렸을 때는 제가 미안하다고 하기도 전에 승객이 먼저 휴지를 꺼내 닦으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기내식 서비스 시간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다들 조용히 식사를 하고 다 먹은 트레이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반납했죠. 특별식을 신청한 승객도 제가 비건식을 신청했는데요 라며 조심스럽게 확인할 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진짜 아시아 노선이 맞나? 동료 승무원과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죠. 그는 빙그레 웃으며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한국 노선을 좋아하는지라고 답했어요. 비행 중반 갑자기 한 승객이 호출벨을 눌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긴장했지만 그것마저도 기우였죠. 저기 옆자리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것 같아서요. 승객은 옆자리 노인분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배려심이 느껴지는 게 신기했죠.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승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승무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착륙 준비 방송이 나가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담요를 개고 헤드폰을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기내를 둘러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12시간 비행이 끝난 객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평소라면 온갖 쓰레기와 엉망이 된 좌석들을 정리하느라 한참을 보내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천장까지 뻗은 초대형 미디어홀에서는 평화로운 자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로봇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화장실은 또 어떻고요.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했어요. 심지어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파우더룸까지 있더라고요. 여기가 승무원 전용 통로예요. 현지 지상직 직원이 저희를 안내해 주었는데 승무원 전용 입국장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입국 수속도 특별 창구가 있어서 5분 만에 끝났죠. 파리였다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마주한 승무원 라운지 처음에는 문을 잘못 열었나 싶었어요. 호텔 로비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가 정말 승무원 라운지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라운지 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웠어요. 안마의자가 즐비한 휴식 공간, 개인 샤워실과 수면실은 물론이고 뷔페식 식당까지 있었죠. 심지어 무료 마사지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는 거예요. 줄리엣, 이쪽은 메이크업룸이에요. 화장품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화장대마다 비치된 고급 화장품들을 보며 저는 그만 웃음이 나왔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건 승무원 전용 앱이에요. 설치하시면 공항 내 모든 편의시설을 예약할 수 있어요. 지상직 직원이 보여준 앱에는 더 놀라운 기능들이 있었어요. 식당 예약은 물론 수면실 예약까지 모바일로 할 수 있다니. 잠시 후 저희 팀은 공항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로 해결되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공항 곳곳에 문화체험관, 박물관,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건 면세품 수령 자동화 보관함이에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자동으로 찾을 수 있죠. 아, 그리고 공항 전체가 무료 와이파이죠. 5G 속도로요. 전 세계 공항을 수없이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인천공항이 1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는지. 다음 비행까지 8시간 남았는데 시내 구경이라도 갈까요? 어머, 공항에서 시내까지 어떻게 가요? 공항철도 타면 서울 시내까지 43분이면 가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여기 있다는 거려. 동료의 제안으로 우선 승무원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20분을 기다리는 동안 샤워실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개인 욕실은 기본이고 고급 브랜드 어메니티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드라이기는 저희가 파리에서 쓰는 것보다 성능이 좋아 보였어요.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테스터를 진열해두고 승무원들을 위한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현지 승무원의 추천으로 몇 가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파리의 3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 보였어요. 라운지 한켠에는 수면실이라는 공간도 있었어요. 개인 캡슐 형태의 침대가 있는데 빛과 소리가 완벽히 차단되더라고요. 심지어 온도와 습도까지 개인이 조절할 수 있었죠. 수면실 옆에는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태블릿으로 세계 각국의 신문과 잡지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었죠. 심지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했어요. 식당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뷔페식으로 운영되는데 한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죠. 특히 비빔밥 코너는 승무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매운 음식도 있고 안 매운 음식도 있어요. 입맛에 맞게 골라 드세요.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세계 각국의 승무원들이 한데 어울려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어요. 다음 비행은 언제예요? 다음 주요. 이번엔 일부러 한국 노선 신청했어요. 옆자리 승무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도 알겠더라고요. 왜 모든 승무원들이 한국 노선을 선호하는지. 라운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죠. 기차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네요? 당연하죠.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5G가 터진다고 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건 거대한 스마트 안내 스크린이었어요. 55인치쯤 되는 화면을 터치하자 3D 지도가 나타났는데 심지어 프랑스어도 지원하더라고요. 어머, 저기 카페에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고 갔어요. 여기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화장실 갈 때도 다들 집 놓고 가요. 정말이었어요. 카페 테이블마다 노트북, 가방, 휴대폰이 놓여 있는데 주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죠. 식사를 하러 들어간 식당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음식은 로봇으로 자동 서빙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배달 문화인가요? 여기선 뭐든 배달돼요. 동료가 보여준 배달 앱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음식은 기본이고 마트 장보기, 세탁, 심지어 약까지 배달된다는 거예요. 포장마차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 신기한 건 어르신 사장님이 직접 휴대폰으로 결제기를 다루는 모습이었죠. 밤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건물 외벽의 미디어 파사드가 만드는 빛의 향연은 파리의 야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여기서 혼자 늦게까지 다녀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실제로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엔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새벽에도 편의점과 카페가 문을 열고 있다니 이제 알겠어요. 왜 모두가 한국을 그렇게 추천했는지. 하루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럽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죠.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0시간을 되돌아보며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였으니까요. 오늘 승무원 회의 있어요. 아시아 노선 기피 현상에 대해 논의한대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공지였어요.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이제는 제가 그들의 편견을 깨줄 차례니까요. 줄리엣, 한국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프로젝터로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죠. 우리가 아시아 노선을 기피하는 건 대부분 중국발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천공항의 승무원 라운지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스케줄 관리자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줄리엣, 솔직히 말해줘. 정말 그렇게 좋았어? 네. 확실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회사의 한국 노선 지원율이 급증했다고 해요. 심지어 베테랑 승무원들도 앞다퉈 지원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매달 한국 노선을 신청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한국 항공사 취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료의 말을 들으며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엣입니다. 첫 문장을 외우는데 성공했을 때의 기쁨이란 이제는 한국 승객들이 저에게 말을 걸면 간단한 한국어로 대답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동생도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 추천으로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언니, 나 한국 유학 가고 싶어.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그저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라는 걸. 지금 저는 인천공항 라운지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답니다. 이제는 매달 한 번씩 한국 노선을 담당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 요청했죠. 줄리엣,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라커에는 한국 화장품들로 가득하고 점심시간이면 김밥을 먹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비행 중 휴식 시간에도 항상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보고 있죠. 한국어 실력이 늘었네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만 겨우 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한국 승객들이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발표한 이후로 아시아 노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한국은 예외라는 말이 공식이 됐죠. 작년에 비해 한국 노선 지원율이 300% 증가했대요. 당연하죠. 이제 다들 알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 전에는 우리 회사가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어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였죠. 심지어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라는 과목도 신설됐대요. 제 책상 한켠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항공사의 입사지원서예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 제출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지원해보려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처럼 생각하는 동료들이 꽤 많더라고요. 파리의 거리를 걸을 때면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왜 식당에 키오스크가 없을까? 왜 택시 앱은 이렇게 불편할까? 왜 공공 와이파이는 이렇게 느릴까? 한국을 경험하고 나니 불편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프랑스가 더 발전된 줄 알았는데 우물안개구리였던 거죠.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간 손님이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난리가 났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한국이었다면 창 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대체 근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